지난 주말 수원 구치소 앞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교회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한 특경합법 횡령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됐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 데다 피의자의 지위에 비추어 향후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김문배 팀장이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 국면에서도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긴 했습니다만 이만희 총회장 나이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몇 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931년생이니까 그래요? 이제 만 나이로는 89세가 맞고 우리나라의 나이로는 이제 90세가 됐는데 네네. 사실은 실질 심사를 하면서 나이에도 주목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기에 수감 생활을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라고 봤는데 그 전에 검찰에서 미리 그 나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구속이 됐을 때 수감 생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걸 확인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나이에 대해서는 수감 생활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범죄 소명하고 증거 인멸을 해가지고 실질 심사 후에 한 6시간만, 7시간 만에 5시간 만이구나.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이에 관계없이 범죄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거죠. 네. 구속되기 전에요. 지병이 있습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이만희 총회장. 근데 과거에 실제 모습으로 봐도 좀 건강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님들께 부탁을 그게 뭔 드리겠습니다. 소린데?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네. 식구에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졸교적인 그거 건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아니에요? 네. 우리 개인의 이력이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하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연령상에 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옆에 있던 수행비서가 일일이 답변 여부까지 말해주는 참 웃지 못할 장면도 고스란히 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만희 총회장은 총 어떤 혐의로 일단 영장에 청구가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가장 큰 혐의이죠.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에 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를 해서 방역당국의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에는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세 번째에는 우리 여러 가지의 이 장소에 무단으로 접선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를 해서 축소 보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방역 당국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방해 목적으로 명단을 누려를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돼서 영장을 발부를 했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금 횡령 혐의가요.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이 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 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횡령 혐의는 이만희 총회장의 아내 계좌 48개 현금 32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8개월가량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헌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해명한 내역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교인들이 용돈을 하라고 준 돈을 교회 목록 계좌에 입금해 뒀다가 내가 가져다 쓴 것이다. 즉 애초부터 내 돈이기 때문에 꺼내 쓴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 이 말을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수십억의 돈을 교인들이 본인 용돈하라고 준 돈을
입금해 놨다가 꺼내 쓴 거라 문제없다. 야, 절에서 총회장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이만희 총회장의 저 말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에 대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코레라 확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됩니다. 질문 받으세요. 자, 대법부장님 들어가셔서.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혹시 신천지 측의 입장이 나왔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크게 두 갈래로 나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신천지 신도들은 90세가 가까워진 이 어르신을 이렇게 구속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30만 신도들을 모두 잡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방금 영상에서도 들렸다시피 뭐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소리가 들렸죠. 신천지로 인해서 이 가정 분열을 호소하는 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있습니다. 아하.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만희 회장의 이 뭐랄까요, 그 총회장의 이 구속 수사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 막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구속 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이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 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이 혹시 신천지 내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총회장님을 가뒀다. 곧 풀려날 것이다.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과 대적자들과의 전쟁이다. 장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전쟁이다. 그 태풍이 불어도 과일이 안 떨어진 과일 있잖아요. 그런 과일은 더 단단히 붙어요. 오히려 더 집결하죠. 그래서 굉장히 외부에서 신천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 반응합니다. 그다음에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정확하게 그런 것만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나 TV나 이런 영상을 보면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또 이탈자의 말을 듣거나 상담소의 말을 듣거나 하면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상담소는요, 방금 나왔던 말의 상담소, 2단 상담소가 있으면 신천지에서 나오게 하는 그걸 도와주는 바로 그분들인데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요, 유일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재봉 교수님, 예. 오히려 이 사태가 신천지 신도들을 더 결집시키다, 즉 외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더 굳히게 한다 이런 얘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 이제 어떤 그 신천지 교회 어떤 지도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이제 거의 신천지에 다니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성경에 나와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뭐 예를 들면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핍박받는 장면들을 이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만희 총회장이 그런 형태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가르치게 되면 신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외부의 핍박이고 뭐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사단의 핍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겨내야 된다. 아하. 이 고통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절대로 우리 뭐 총회장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네. 정말 신천지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외부 세력의 억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네. 지금 유일한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결집을 해서 더 단단히 내부 속에 숨어들면서 네.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려는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뉴스파이터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그 비율 중에서 신천지 관계자 비율이
상당하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나서 정부가 그동안에 유행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 수가 38.1%로 그렇게 돼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천지와 관련 확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통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 집단 발병이 그 이후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확진자와 접촉된 감염, 해외 유입 관련 사례 이렇게 그 다음 차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통계는 정부 즉 방역 당국이 낸 통계니까 이건 누가 가공한 통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성배 변호사님, 신천지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구가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18일에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새벽 이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구속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손해배상 소송의 가장 큰 두 가지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인데 적어도 영장전담판사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신천지나 이 총회장이 민사소송에는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당면한 형사소송에 집중해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신 구속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뉴스파이트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하면요. 연예계 대표적인 도전의 아이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굽니까? 조정아 기자님. 네, 80년대 유재석, 신동엽, 전현무 씨의 인기를 다 합쳐놓은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정도예요? 바로 개그맨 심영래 씨. 이야. 심영래 씨가 지난달 31일에 방송된 MBN 보이스트롯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내비친 건데요. 네. 심영래 씨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그계를 대표해서 나온 도전의 아이콘이다라고 아하. 스스로를 설명을 한 건데요. 네. 오늘의 연구가 아닌 심영래로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노래를 진지하게 부릅니다. 무대에서 나훈아 씨의 영영 그리고 18세 순이를 불렀는데요. 어느 때보다 정말 너무 진지한 모습의 심사위원들 역시도 정말로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심사를 더 열심히 했다라는 후문입니다. 자, 정말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심영래 씨 트롯 무대는 어땠을까요?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하면은 일단 뭐 연구 없다. 네. 다시 한번. 네. 김은배 팀장님. 확실한 건 열창은 했습니다. 심영래 씨가. 네. 열창을 하는데 아마 실력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네네. 심영래 씨라고 한다면 1980년부터 90년대 아마 그 최정아 기자님 초등학교 다닐 때가 감사합니다. 그때 아마 그때 안 다닐 수도 있겠죠. 심영래 씨 하게 되면 사실은 아주 최고의 캐릭터였죠. 저도 알고 있지만은 뭐 유명한 뭐 수많은 유행어라든지 명코를 탄생시켰는데 그 당시에 음반, CF 또 나중에 영화까지 조행부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뭐였냐면 영구라는 것이 사실은 똑똑한 아이는 아닙니다. 네. 머리에 그 쥐파먹은 머리에다가 왕점이 있었고 또 이를 사실은 저 썩은이처럼 까맣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나타내는 표정이라든지 행동이 우스꽝스럽지만 상당히 재미있고 재치가 있었어요. 네. 그냥 보면은 또 이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말하는 그 유행어 중에서
연구 없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좀 목소리가 비슷하죠. 그다음에 뭐 띠띠띠리리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그게 어린아이들한테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당시 인기가 최고였는데 아마 전성기 때 어린아이들이 유명인들 뽑을 때 그 몇 가지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세종대왕, 그다음 이순신 장군, 다음에 심영래 씨를 뽑았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디슨이라는 큐브를 뽑았는데 심영래 씨가 뭐라고 지치게 말했냐면 나머지 분들은 모두가 살아있지 않은데 자기만 살아있다. 뭐 개그와 지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그 심영래 씨는 그 당시에 거의 뭐 개그기를 습관해가지고 아까 그 謝기자님 얘기한 대로 지금 3스타를 모조리 섞은 것처럼 최고의 인기를 구가를 했었죠. 그러네요. 사실 그때 당시 전성기 때는요, 심영래 씨를 쉽게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방송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인기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만 들어볼게요. 인기도 조사를 해보면요. 그 당시 국민가수하면 조용필 씨, 그리고 국민 배우 하면 역시 안성기 씨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더 수입이 많았어요. 1년 수입이 당시에 한 120억 벌었대요. 당시에요? 이 돈을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 정도 된답니다. 1년에 1,000억을 벌었는데 안성기 씨가 영화 출연료로 제일 많이 받을 때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또 노래도 불렀습니다. 긴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이거 아시잖아요. 이 노래로 음반을 만들어 약 50만 장이 팔렸는데요. 그때 리어카에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것까지 합치면 약 270만 장 정도가 나갔을 것이다. 대단한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구와 땡칠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영화가 시리즈로 19편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뭐 유재석 씨, 박미선 씨 이런 유명한 분들도 거기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런 개그맨의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환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걸 못 참고 콕 찔러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땡치를 뛰게 하면은 땡치가 뛰는 동시에 내 이빨은 자동적으로 쏙 빠진단 말이야.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돼. 좀 뛰라! 알았자고! 원투 쓰리 있는 따위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상쾌도 하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정말로 다녀간다니까는. 어릴 때의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납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저 때만 해도 심영래 씨 앞에는 실패란 없을 거로만 모두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구,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코미디계로 휩쓸었었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디워. 그러니까 정말 최초로 미국 전역에서 개봉한 영화였고요. 그 이후에 1990년대 신지식인 1호였었죠. 근데 그 이후에 영구 아트 무비가 수백억 원대 빚을 지고 폐업을 했었고 개인 파산했었고 도박, 임금체불, 이혼까지 시련이 계속됐습니다. 거의 개인으로서는 롤러코스터를 탄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굴곡 있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심영래 씨는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의 빌딩을 사기보다는 본인은 영화 제작에 전부 투자를 했었다. 그런데 본인은 바보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재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보 연구니까 계속 도전하겠다.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트로트에 이어서 그럼 다음 도전 제목은 뭘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심영래 씨가 최근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길거리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각설이 무대에 오르기도 한다는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대가 사라지면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심영래 씨가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밝히면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내 재산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처럼 내 이름을 딴 심스 시네파크를 만드는 게 내 꿈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데
내가 만든 영화 이름을 따서 티라노의 발톱관, 용과리관, 디워관을 개설하고 한참 영화를 보다가 5D 형식의 영화 속 캐릭터가 나오는 형태의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 도전이 많은 후배들에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귀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고요.